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당신이 예수를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서 모든 위로와 이해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때로는 참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이 말이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네. 그저 내가 살아오며 반복해서 확인한 하나의 사실일 뿐이네. 나는 젊은 시절에 사람을 믿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전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었지. 당신도 한때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순간 말이네. 나 역시 그 믿음을 붙잡고 많은 시간을 보냈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지. 인생은 우리가 어릴 적에 읽던 따뜻한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네. 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와 불이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날 하루 동안 수십 명과 나누었던 웃음과 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네. 당신도 그런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네. 분명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고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허전한 말이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함께 모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이네. 나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기계도 없었으니 연락처 하나하나를 손으로 적어가며 관계를 이어갔지. 그 수첩에는 참으로 많은 이름이 있었네. 하지만 어느 날 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려 했지만 끝내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네. 그 순간의 공허함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그때 나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지. 인간은 본래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처가 시작되는 것이지. 당신이 만약 아직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지 않겠는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네. 오히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네. 나는 이 말을 차갑게 들리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네. 오히려 당신이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네. 세상을 너무 따뜻하게만 보려 할수록 그만큼 더 깊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네. 그러나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남은 절반도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되지.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것이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오래전 내가 아직 강단에 서 있던 시절이었지. 그때 한 학생이 있었네.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려 하던 아이였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네. 그래서 내 사비를 털어 그 학생의 학비를 대신 내주었지.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네. 그 눈빛과 목소리는 너무도 진심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 믿었지. 시간이 흘러 몇 해가 지나고 그 학생은 훌륭하게 성장해 큰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 어느 날 학회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의 이름을 불렀네. 그런데 그가 나를 스쳐 지나가더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네.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당신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서운함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허탈함이 밀려왔지.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네. 오히려 아주 조용히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지. 그에게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네. 당신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것이네. 누군가를 도와주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일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등가 교환으로 움직이지 않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네. 당신이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10번의 호의보다 그 한 번의 거절을 더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네.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더군. 요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네. 사람은 반복되는 배려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더 이상 배려로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기게 되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네. 너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말게. 세상은 겉으로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따뜻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정작 당신 자신은 점점 지치게 될 것이네. 나는 한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을 것이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삼기도 하지 않는가. 그것이 인간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존재하는 모습이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도 좋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그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말이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리게 될 것이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지. 나는 당신이 사람을 미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네. 다만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덜 상처받고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되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네. 나는 당신에게 이제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 나는 젊은 시절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벽을 세워버렸지 중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네. 당신도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를 말이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상처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지.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네. 나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지. 인간관계란 따뜻함과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간다는 이야기를 당신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견딜 수 없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지.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네.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네. 나 역시 그 가시에 여러 번 찔려보았네. 함께 연구를 하던 동료가 있었지. 오랜 시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는 나와 함께 만든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때 나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밤을 이루지 못했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이 더 크게 나를 찌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네. 친구와의 일도 있었네. 사소한 오해 하나로 관계가 틀어졌지. 그때 나는 왜 그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지, 왜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지 계속 따져 묻고 싶었네. 하지만 결국 그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었고 그래서 더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네. 익숙함이 예의를 지워버린 것이지 가족도 다르지 않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지. 하지만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네. 왜냐하면 기대가 가장 크기 때문이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히고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자식들과의 거리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한때 나는 매일 전화를 하고 이것저것 간섭하며 살아왔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네. 전화도 줄이고 먼저 묻지 않으면 굳이 조언하지 않았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그 뒤로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네.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 생긴 것이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배려라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사랑도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멀어지면 온기도 사라지지.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아는 것이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분노는 조금 줄어들고 이해는 조금 더 넓어지게 되지.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네.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는 것도 아니지. 다만 필요한 만큼만 다가가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이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네. 당신도 이제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게. 따뜻함은 나누되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리는 반드시 남겨두게. 그것이 결국 당신을 오래 지켜줄 것이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또 듣게 되지. 그런데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네.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네.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을 아끼는 법을 몰랐네. 오히려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지. 술자리에서, 늦은 밤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았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약함까지 모두 말했지. 그때는 그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었던 순간 말이네.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고 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따뜻하다고 느꼈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관계가 변하면서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네.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자 내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를 향한 비난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나를 가볍게 보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 그때 나는 깨달았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네. 그것은 듣는 사람의 해석에 맡겨지고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지. 요즘 세상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많네.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쉽게 기록하고 쉽게 공유하며 쉽게 판단하지 않는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오래 남고 순간의 감정으로 보낸 글 하나가 나중에 큰 오해를 낳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네.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네.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느끼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선택이라네. 나는 한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믿었네. 싫은 것은 싫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온 것은 늘 좋은 결과만은 아니었네.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더 많았지. 결국 나는 알게 되었네. 모든 진실이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말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말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네. 반대로 참았기 때문에 지켜진 관계는 또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종종 말하는 용기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참는 용기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곤 하네. 나는 이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와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말이네. 그리고 많은 경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곤 하지.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대신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을 택하네. 당신에게 권하고 싶네. 모든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게. 특히 당신의 약함이나 깊은 속마음은 아무에게나 쉽게 보여주지 말게.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껴야 하네. 진심은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만 두어야 하는 것이네. 그리고 또 하나,
말의 수를 줄이면 마음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많아지고 감정도 복잡해지지. 그러나 말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네. 나는 이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이해이고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말이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주고 싶네. 당신도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네.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할 것이네. 젊은 시절에 나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 한다고 믿었지. 나는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네. 당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네.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지. 모든 솔직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오히려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수록 관계는 더 거칠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며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네.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지.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거리를 두되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택했네. 당신은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그것이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입는 하나의 옷과 같은 것이라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그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지. 모든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간단한 인사와 형식적인 말만으로도 충분하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같은 말은 내 마음에 전부를 담고 있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나는 이제 그 말들을 일종의 통용되는 언어처럼 사용하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네. 당신이 모든 만남에서 진심을 다 쏟아내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고 당신의 마음도 금세 지치게 될 것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예전에는 사람을 바꾸려고 했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을 고쳐주고 싶어 했지. 특히 내가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더 강했던 것 같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네. 하지만 나는 결국 알게 되었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네. 그 사람의 성격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이고 그 안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방식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오히려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의 문은 더 단단히 닫히게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고치려 하지 않네. 그저 그 사람이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네. 세상에는 매끄러운 돌도 있고 거친 돌도 있네. 거친 돌을 보고 왜 둥글지 않느냐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돌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네. 사람도 마찬가지라네. 당신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네. 나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먼저 생각하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내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네. 당신도 기억해 주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괜찮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네. 그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그것이 결국 당신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하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주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네. 그것은 바로 돈에 관한 것이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이기도 하지. 나는 젊은 시절 돈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네. 학자는 맑게 살아야 한다고, 돈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지.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돈을 따지는 것은 속된 일처럼 느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 나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았네. 전쟁이 끝난 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강단에 섰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에는 다른 일을 해야 했지. 그 시절에 나는 돈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려 애썼네.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알게 되었지.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삶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은 더 또렷하게 드러나네. 젊을 때는 몸으로 버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네. 나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네. 젊은 시절에는 이름도 있고 자리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말이네.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네. 한때는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해야 했던 경우 말이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네. 나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료였지. 그는 늘 품위를 지키며 살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했지. 그가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말하더군. 젊을 때는 체면을 지켰지만 늙어서는 통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네.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네. 우리는 종종 체면을 위해 돈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당신도 생각해보게. 앞으로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네.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은퇴 이후에 삶이 짧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또 다른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준비에 달려있지.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네.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그것은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당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기도 하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는 점점 줄어들게 되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준비해 온 것들이네.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경고처럼 하고 싶지 않네.
다만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네. 당신이 가진 것을 잘 지키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중에 당신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네. 당신의 삶에서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여야 하네. 그러나 그 도구가 없으면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돈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네. 그것은 바로 돈이 관계에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의 모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더 크게 값을 치러야 했네. 나는 한때 아주 가까운 벗이 있었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 기쁠 때도 함께 했고 힘들 때도 서로 의지했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지. 당신도 그런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는가? 아무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말이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왔네. 사업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지.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네. 나는 망설이지 않았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라 생각했네.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으니까 말이네. 나는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건넸네. 그 돈은 나에게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관계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고 느꼈지. 그는 고맙다고 말했고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네. 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졌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 약속했던 날짜가 가까워지자 그는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네.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네. 어려운 상황이겠지,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 하고 말이네. 그러나 결국 그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네.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 더 힘들었던 것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네. 그리고 더 씁쓸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매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지.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네. 그 전까지는 서로가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게 되지, 한쪽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네. 그리고 그 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되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경우를 보았고 그 대부분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있네. 가족도 예외는 아니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주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네.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네. 하지만 나는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보았네. 부모가 일찍 모든 것을 넘겨준 뒤 그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말이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이네. 이것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익숙해지는 방식 때문이라네. 사람은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처럼 느끼게 되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네.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네. 너무 일찍 다 내어주면은
남은 것은 허전한 뿐일 수 있네. 나는 이제 생각하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네.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 그러니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그것이 정말 서로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중에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시작이 될지 말이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방식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당신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기 때문이네. 이제 나는 당신에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네. 이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라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는 그 의미가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점점 알게 될 것이네. 나는 어느 날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겼고 바쁘다는 이유로 쉬는 것을 미루곤 했네. 당신도 혹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은 나에게 전혀 다른 깨달음을 주었네. 그때 나는 알게 되었지.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흐려지는지를 말이네.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심지어 통장에 쌓여있던 숫자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군. 오직 한 가지, 내가 숨쉬고 있는지, 통증이 줄어드는지,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지 그것만이 전부였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네. 건강이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는 것을 말이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살아가네.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때로는 술자리에서 몸을 혹사시키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네.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순간들 말이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지. 그렇게 쌓인 피로와 무리는 어느 순간 몸을 통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 남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이라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간단한 움직임으로 몸을 깨우고 식사는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네. 다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당신도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려 하기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너무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리듬을 무너뜨리곤 하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만남, 불편한 자리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버티는 시간들 말이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의 몸이 먼저 무너질 것이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네. 당신의 몸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말이네. 당신이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끝까지 대신해 줄 수 없네. 그래서 나는 이제 선택을 바꾸었네. 나에게 무리가 되는 일은
조금씩 줄이고 나를 지키는 쪽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지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네. 건강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바탕이라는 것을 말이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야 삶이 안정되네.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 나는 당신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네. 지금 당신이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당신의 미래에 남게 될 것이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나처럼 말하게 될지도 모르지.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건강이었다고 말이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 나는 29에 결혼을 했네. 그 시절의 사랑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었지. 세상이 아직 거칠고 삶이 안정되지 않았던 때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네. 그때 나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허전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느꼈던 시절 말이네. 그 감정은 참으로 뜨겁고 또 순수했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네.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시작되고 현실이라는 것이 길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만 살아갈 수 없게 되었지. 돈이 필요했고 책임이 늘어났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네. 나는 그때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고 말이네. 왜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지, 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었지. 당신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네. 그러나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네.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꽃과 같고 시간이 흐른 뒤의 사랑은 등불과 같다는 것을 말이네. 불꽃은 밝고 뜨겁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등불은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주변을 비추지. 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르게 보네. 오히려 등불로 바뀐 사랑이 더 깊고 더 오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쉽게 꺼지지 않네. 나는 아내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네. 물론 늘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지.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부딪히는 날도 많았고 사소한 말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네. 어떤 날은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기도 했지.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왔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네. 나 자신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네.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말이네.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기대는 점점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를 지치게 하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네. 사랑은 나를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함께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네. 나는 결국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네. 긴 시간을 함께한 뒤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적막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 집안에 남아있는 흔적들,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네. 그때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지.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네.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혹은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 사랑은 반드시 어떤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네. 누군가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네. 상대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게. 그 기대가 오히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게 나는 이제 사랑을 다르게 이해하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남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이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네. 이것은 내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결국 도달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결론이라네.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것이네. 그러나 이 말이 당신을 슬프게 만들 필요는 없네. 왜냐하면 그 혼자가 반드시 불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네. 나는 젊은 시절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네. 약속이 없는 날이면 괜히 불안했고 집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켜두어야 마음이 놓였지.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네.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소리를 채우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는가. 그때 나는 침묵이 두려웠네. 아무 소리도 없는 순간에는 내 마음 깊은 곳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비어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보였네. 그래서 나는 늘 바쁘게 살았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더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책을 읽고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것이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네. 그러나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평온을 발견하게 되지. 요즘 세상은 언제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작은 기계 하나로 어디서든 사람들과 이어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지. 하지만 나는 묻고 싶네. 그렇게 많은 연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한가 하고 말이네. 오히려 비교가 늘어나고 나와 다른 삶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나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알게 되었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의 절반은 이미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려 하지 말게.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네. 늦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네. 노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기라고 늘 말하지. 젊음도 기회도 사람도 하나둘씩 떠나간다고 말이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노년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이라네. 욕심이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고 마음이 단순해지지. 나는 이제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네. 더 앞서가려 하지도 않네.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네. 이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끼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지. 그래서 나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네. 필요 없는 관계도, 불필요한 감정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말이네. 그리고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하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몸을 돌보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네. 이것이면 충분하더군.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네. 남은 시간을 남을 따라가느라 쓰지 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느라 지치지 말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네.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초라한 길은 아니네. 오히려 그 길에서 당신은 가장 단단해질 것이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조용히 말하게 될 것이네.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더 이상 아쉬움이 없다고 말이네.